이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적시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 과정. 여기에서 키워드는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기간별 보고 가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는 약속, 채용 등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4번이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3번 항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던 책상을 장부 금액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거래처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사용하고 있던 책상은 보통 비품이라고 해놓겠죠. 책상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비품, 자산 감소 적어주고,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으면 차변의 감누액 이렇게 적었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대금을 거래처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우리가 어음으로 받았다고 무조건 받을 어음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럴 때는 받을 어음, 상품 판매 외의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6월 중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한 6월 말 재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간략하게 상품 재고장을 작성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6월 1일에 200개 2,000원, 그리고 6월 10일에 300개 3,000원 차변에 적어주고, 그리고 매출됐을 때 6월 25일에 400개, 그리고 이 400개는 선입 선출법이니까 전월 2월 됐던 요 항목들이 먼저 적혀야 되겠죠. 그래서 200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 200개는 2,000원, 나머지 200개는 3,000원어치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200개 3,000원, 그리고 6월 31일자에 남은 개수는 100개고 이 100개는 선입 선출법에 따르면 이 3,000원어치가 남아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6월 말 재고 금액은 100개 곱하기 3,000원인 30만 원입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단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단기말 대손충당금의 잔액이죠. 일단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5만 원이니까 기초에 있는 거는 플러스 해주셔야 되고, 단기 중 매출채권 2만 원을 대손 처리했다.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대변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럼 등의 계정 과목을 써서 채권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을 써서 대손충당금을 감소시켜주죠. 그래서 2만 원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말결산 시 대손상각비 15,000원을 추가 계상했다. 추가 계상했다는 거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을 써서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준 거죠. 얘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5만 원 빼기 2만 원 더하기 15,000원 계산하면 45,000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주식회사 항공의 사업용 토지 처분에 관한 대화이다. 사업용 토지 처분.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대변 계정 과목을 물어봤죠. 이 부장이 토지 처분권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니 박 대리가 네, 3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매 계약만 체결했으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금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부 금이라고 작성을 해줬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물리적 형체가 없다.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죠. 아, 무형자산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중에서 무형자산인 건 2번 특허권이 해당하겠죠. 8번 다음 자료에 의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항공상사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손익계산서 순서를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손익계산서 순서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그리고 여기서 현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금액들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30만 원, 매출 원가는 10만 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20만 원이 나오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등이 해당하겠죠. 그러면 합한 금액인 10만 원을 빼면 영업이익인 10만 원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수익과 비용이 있겠죠. 여기에서 수익에 해당하는 4번 이자 수익이 정답입니다.
10번. 다음은 항공기업의 비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22년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죠. 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일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각 방법이 정액법이죠. 정액법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리고 곱하기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개월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대입해보면 취득원가는 100만 원, 매입가액 100만 원에 이 금액만 하는 게 아니라 취득 시 발생했던 부대비용, 추가로 들어갔던 돈 10만 원까지 더해주시고, 여기에서 내용연수가 지금 5년이죠. 5로 나눠주시고 취득일이 7월 1일이니까 월할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12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7, 8, 9, 10, 11, 12. 12분의 6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11만 원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죠. 감독관 확인 번호는 HK4입니다. 실무 수행 1번의 1번 타이틀은 거래처 등록이죠.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통장을 보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통장에 이제 하나은행, 은행 금융기관이죠. 그럼 금융기관 탭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빈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행과제에서 98005 코드를 사용하라고 했으니 98005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에 금융기관명은 하나은행, 바로 보통 이렇게 입력하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계좌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좌번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527-910004-224556 엔터. 그리고 적금 예금이 아니니 일반으로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사용할 건이 동그라미 상태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채우셔야 되는 건 계좌 개설점. 그래서 계좌 개설점이 지금 서대문 지점이죠. F2 누르고 여기에다가는 하나은행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고, 이 오른쪽에 서대문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번 예금 종류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금 종류가 보통 예금이죠. 그러면 보통 예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숫자가 보통 예금이냐 당좌예금이냐 그 외 기타냐 이렇게 숫자로 입력할 수 있는데, 보통 예금이니 그대로 놔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계좌 개설일 2022년 1월 9일도 17번 계좌 개설일 여기 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클릭하고 2022, 01, 09 이렇게 입력까지 해주시면 1번 문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2번 문제 타이틀은 계정 과목 추가 등록이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문제에서 837번 건물관리비 계정에 현금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837번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는 가운데 이 계정 과목들 리스트 한번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창이 뜹니다. 여기에 837 엔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건물관리비가 선택된 상태에서 적요는 여기 밑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현금 적요란에 자 5번 새로 입력하라고 했으니 빈칸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5 엔터, 그리고 적요 내용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건물 유지비 그리고 지급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2번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들이죠.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 자료 설명 부분을 먼저 보면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분계를 먼저 해보면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소모품비, 소모품 또는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사무용품비로 처리를 해라 라고 계정 과목을 알려줬네요. 그러면 사변에 사무용품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계를 입력하면, 자, 날짜 먼저 확인해 주시고 2월 4일 2 엔터 4 엔터, 그리고 차변에 사무용품비. 자, 사무용품비가 지금 이렇게 600, 700, 800번대 코드가 있는데 우리 FAT 2급에서는 항상 800번대 코드로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엔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금액은 24,000원. 224 플러스 키 누르면 공이 3개가 한꺼번에 입력이 되죠. 자, 대변은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24,000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네요. 자료 설명란 먼저 보면 상품을 매출했다. 그리고 발행한 거래 명세서이다 라고 나와 있고, 대금은 지금 바로 안 받고 3월 말일에 받기로 했죠.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 판매한 금액 전부 적어주고 차변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걸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 되겠네요. 그리고 금액은 합계 금액인 1,400만 원 확인해 주시고 날짜는 3월 22일. 그러면 날짜 3월 22일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입력해 주시고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강남 미인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금액은 1,400만 원 14 플러스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그리고 금액 1,4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통장 사본을 주고 거래 내용을 입력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해서 지급을 했다. 우리가 돈을 차입이라는 말은 돈을 빌렸다는 거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냈는데 그걸 회계 처리하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나갔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거래처는 기업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차변에는 이자를 낸 거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50만 원 거래일자 3월 26일 확인해 주시고 3 엔터 26 그리고 여기에서 3번 차변 이자 비용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죠. 기업은행 보통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료 설명 보면 4월 18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여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4월 16일에 거래를 확인한 후 정산일자의 회계 처리를 입력해라. 즉 4월 16일에 어떤 회계 처리를 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4월 18일에 회계 처리인데 한번 4월 16일 회계 처리를 확인해 볼게요. 4월 16일. 자, 4월 16일에 이렇게 출금이라고 하는 코드는 대변에 현금이 왔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대변에 현금이 왔다.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다라는 뜻이겠죠?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제 업무 가지급금으로 지급을 했고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라고 적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헷갈리시면 4월 16일의 거래를 여기다가 적어놔 볼 수 있겠죠. 차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홍성주 이렇게 금액을 30만 원 적어놨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놨는데 4월 18일에 해야 하는 회계 처리는 어떤 것이냐 이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됐으니 가지급금을 없애고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대변의 가지급금 그리고 거래처 홍성주 30만 원을 적어주고 얼마를 썼는지를 이 정산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비 정산서에 지급받은 금액 30만 원 실제 소요액은 25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5만 원을 다시 반환을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 우리가 이 25만 원만 직원이 출장 갔을 때 사용한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계정 과목은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2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하니 차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게 적어 놓으시고 자 대변 먼저 쓸게요. 대변 4번 대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홍성주 금액은 30만 원. 자,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도 지금 5, 6, 7, 800번대 다 있는데 우리는 800번대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25만 원만 썼으니 2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료 설명란에 제1법률사무소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받고 수수료 우리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 수수료가 나간 상황인 거죠. 자, 돈 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우리 은행으로 적어주셔야 되고 차변에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800번대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 5월 30일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은행 보통예금이네요. 금액은 50만 원. 차변에는 수수료 비용도 800번대에 써주시고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약소거음 수치거래 어음 문제네요. 자, 문제 보시면 6월 10일 뷰티천국의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우리가 뷰티천국에 외상 대금이 있었는데 외상 대금으로 받을 게 있었는데 그거를 어음으로 다시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조금 한 번 더 거쳐서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에 상품을 팔고 상품 매출을 하고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차변에 생겼는데 뷰티 청구 거 이거를 지금 어음으로 받았다는 거구나.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셔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뷰티 청구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시고 차변에는 지금 어음을 받은 거니까 받을 어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뷰티 청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개하고 날짜 입력해 볼게요. 어음을 받은 날짜인 6월 10일 그리고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 뷰티 청구 그리고 금액은 어음에 적혀 있는 250만 원 외상 매출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뷰티 청구 2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어음 문제와 항상 같이 나오는 키워드 수행과제 보시면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을어음 현황에 반영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이 작업을 하려면 일단 이 받을어음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줄에 적요란을 클릭해 주시고 적요란을 클릭하면 여기 밑에 F3 자금 관리를 입력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F3을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받을어음 관리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어음을 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은 거니까 1번 보가 맞고 어음 종류가 지금 문제에서 전자어음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전자, 숫자 6을 눌러서 전자라고 입력해 주시고 어음 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04 2022 06 10 12 34 56 7 8 9 엔터. 수식구분은 자수, 타수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자수가 나오는 편이고 타수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다른 회사 거를 우리가 넘겨받은 경우를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지금 자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발행일 한번 확인해 줄게요. 발행일은 여기 나와 있는 2022년 6월 10일 맞죠? 자, 만기일은 이 왼쪽에 있는 지급기일 여기 있는 이 지급기일을 만기일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2-09-10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F2 누르고 국민은행 검색해서 입력 이동해서 자 지점은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강남 지점이니까 강남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신 거니 어음 문제 나왔을 때는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샤인스타의 상품 매출 계약금이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래 내역이다. 자, 우리가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이 들어온 거죠. 자, 계약금 일단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들어온 보통예금 계좌로 농협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을 지금 판 게 아니라 계약금이 들어왔죠. 계약금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선수금 해당하는 샤인스타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6월 17일 입력하고 차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농협은행 보통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는 선수금 거래처 샤인스타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6월 30일 날짜 먼저 입력해 볼게요. 6월 30일 상반기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분개해 보면 일단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에 세금을 내면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하면 대변의 현금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38만 6천 원이네요. 38만 6천 원. 그리고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금 자 800번대로 쓰셔야 되겠죠. 38만 6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3번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수정하거나 또는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이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수정 문제네요. 자, 통신요금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2월 28일과 3월 28일에 이중으로 입력되었음을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행과제에 3월분 청구서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우리 회사는 이 통신요금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이 괄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작성일자로 미지급금으로 계상을 한다. 즉 작성일자가 이 날짜죠. 2월 28일에 미지급금으로 계상을 한다는 건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월 28일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미지급금 즉 이 날짜에 바로 돈을 낸 게 아니니까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해놨겠죠. 잘 해놨네요. 그리고 3월 28일 보니 요 같은 분계를 여기다가 중복으로 입력을 해 놓은 거네요. 그러면 요거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이 앞에 있는 체크박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위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3월 28일에 분계가 삭제됐습니다. 수정 두 번째 문제입니다. 4월 15일 진열대를 중고로 판매하고 발생한 미수금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한 입금표이다. 3월 29일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하세요. 3월 29일 거래 자료를 보면 지금 다음과 같이 분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분계를 한번 볼게요. 비품을 팔았으니 대변에 비품 이렇게 썼고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을 아직 안 받았으니 차변의 미수금, 순수 화장품이라고 300만 원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리고 그럼 4월 15일에 어떻게 분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5일에 보면 지금 차변의 현금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죠.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미수금 받을 게 있으니까 이 미수금을 대변에 적어서 미수금 상계 처리해주고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 받은 거에 대한 이렇게 차변에 현금 300만 원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외상매출금이라고 잘못 계정 과목을 입력해 놓은 상태이니 이거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외상매출금 코드 클릭하고 F2 눌러서 미수금 으로 수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거래처 순수 화장품 요거는 맞게 잘 입력되어 있으니 그대로 놔주시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을 미수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4번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는데 문제 1번, 2번에서 이제 수동과 자동을 먼저 나눠 주셔야 되겠죠. 자, 1번 현금과 부족 처리하는 문제는 수동입니다.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지금 자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이네요. 네, 그러면 1번 문제 먼저 입력하러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치고 들어가서 해당 분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5월 28일 현금 시제 불일치 금액을 현금과 부족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문제에서 금액을 알려주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5월 28일 들어가서 5월 28일에 차변의 현금 1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써놓은 상태네요. 우리가 12월 31일에는 이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대변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나왔으면 올바른 계정 과목을 써줘야 하니 문제를 읽어볼게요. 기말 결산 시 현금과 부족 원인을 조사한 결과 톡톡 화장품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되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이 된 거니까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죠. 대변의 이자 수익. 다시 12월 31일로 돌아가서 차변에는 현금 과부족.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그리고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동 결산하러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엔터 누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됩니다. 자, 이 창이 나오면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해야 하는 것은 기말상품 재고액 2,700만 원이죠.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 해당하는 이 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2,700만 원 27 플러스 엔터.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끄시면 안 되고 전표 추가 아이콘 꼭 눌러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를 눌러주셔서 이 화면이 뜨셔야 되겠죠. 이렇게 뜨시면 수행과제 1번까지 완료가 되신 거고 수행과제 2번을 보시면 2번에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로 조회 작성하세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조회 시 기능모음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대체 분계를 수행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 메뉴로 들어가서 손익계산서 메뉴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12월로 검색하신 다음 여기에 있는 기능 모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전표에 26건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해 주셔야 2번 항목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던 이제 수동 결산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입력했던 자동 결산 그리고 나머지 손익 대체 분기한 것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실무 수행 과제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에서 조회를 하는 문제죠.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금융 거래처별 계좌번호가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금융 탭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가 틀리게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번 평가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조회하는 문제죠.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지금 건물관리비 현금 적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컨트롤 F 눌러서 837 검색하고 건물관리비에 지금 여기 있는 현금 적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건물관리비 지급 1번은 맞고 건물 보수비 지급 2번도 맞고 건물 수리비 지급 없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건물 유지비 지급도 있죠. 13번 문제는 총계정 원장 조회입니다.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월별 세금과 공과금 발생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계정 과목을 검색할 때 그럼 세금 이렇게 치고 여기에서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나와 있죠. 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은 800번대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817번으로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서 발생 금액이죠. 이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비용이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는 차변에 이렇게 금액이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변에 있는 금액들 중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보면 1월에 29만 4천 원 틀렸고, 6월에 38만 6천 원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겠죠. 14번 문제도 총계정 원장이네요. 월별 현금 잔액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현금 검색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잔액이니까 이번에는 이 잔액에 있는 칸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일일자금 명세 조회죠. 자, 총계정 원장 끄고 일일자금 명세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 여기에서 4월 18일 날짜의 당일 현금 잔액을 물어봤는데, 날짜에 4 엔터, 18 엔터, 그리고 자금 항목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에서 당일 현금을 찾으시면 되는데, 당일 현금 잔액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이신다고 하면 찾는 방법이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 창에 당일 현금이라고 쳐서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 해당하는 칸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9,024만 6,300원. 16번 문제 일개표 월개표 조회입니다. 자, 그럼 일개표 월개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날짜가 3월이죠. 그러면 3 엔터 이렇게 치면 3월자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을 물어봤는데 찾을 때 컨트롤 F 누르고 상품 매출 이렇게 찾으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상품 매출에 해당하는 줄에 이 대변의 금액들이 쭉 적혀져 있는데, 문제에서 현금으로 발생한 이런 말이 없으니까 현금과 대체가 합해서 적혀져 있는 이 금액, 즉 7,058만 원 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17번 문제도 일개표 월개표 조회에 같은 월자네요. 하지만 발생한 영업의 비용 금액을 물어봤죠. 자, 영업의 비용은 맨 밑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비용이니까 차변의 금액들이 적혀 있을 거고, 발생한 금액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금액들 중에 계란에 적혀 있는 63만 1,000원. 18번입니다. 18번은 계정별 원장 조회죠. 자,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6월 달에 외상 매출금 회수액을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 6 엔터 6 엔터 그리고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그리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물어본 게 회수액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감소, 즉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라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에 적히죠.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금액들, 자,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거래 내역들 중에서 금액이 대변에 적혀져 있는 이 금액들의 합계, 즉 대변의 합계는 여기 나와 있는 750만 원, 이 금액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19번 문제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 주시고 12월 말 기업은행 보통예금 잔액 물어봤으니까 날짜를 12월 31일, 12월 31일, 그리고 보통예금 여기 밑에 거래처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기업은행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행 보통예금에 대한 12월 31일 말일자 기준의 잔액이 2,429만 6,16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0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이죠. 자,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주시고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12월 당기니까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위치를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은 정기 작년입니다. 왼쪽이 당기죠.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금액을 봐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항목들 중에서 계정별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접대비 맞고, 임차료 맞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이 틀렸네요. 수수료 비용 답은 3번입니다. 21번도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당기 발생한 판매관리비 중 발생 금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의 코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 항목 중에 가장 적은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가장 적은 거를 지금 보니 여기에서
사무용품비가 24,000원으로 가장 적네요. 그러면 계정 과목 코드를 보고 싶으면 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무용품비에 대한 계정 과목 코드,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계정 과목 코드예요.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82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 22번입니다. 여비교통비 단기 발생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여비교통비 항목을 일단 클릭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130만 원이 작년 거고 왼쪽에 있는 이 157만 4,600원이 올해의 거죠.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157만 4,600원 빼기 130만 원이면 27만 4,600원. 그래서 증가한 금액은 27만 4,60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3번도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네요. 단기에 발생한 통신비, 단기니까 여기 해당한 똑같이 찾아주시면 되고 통신비네요. 통신비 금액, 이 금액 적어주시면 되겠죠. 답은 152만 7,11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4번도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영업 외 수익의 금액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영업 외 수익의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분류에 나와 있는 이 922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922만 원. 자, 마지막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상품 매출 원가의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의 이 금액, 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1억 8,679만 5천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손익계산서 문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26번은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죠.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12월 말이니까 12월로 검색해 주시고 12월 말 미수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미수금 찾아야 되겠죠. 컨트롤 F 누르고 미수금 찾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3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에서 받으럼 12월 말에 받으럼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여기서 장부금액,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내가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총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뺀 금액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도 그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받으럼 금액이 있고 그 밑에 대손 충당금 금액이 있는데 여기를 봐주셔야 돼요. 지금 이 받으럼 오른쪽에 적힌 금액이 받으럼의 총 금액이고 대손 충당금 옆에 적힌 이 30만 원이 대손 충당금,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이고 이 오른쪽에 적혀 있는 3,400만 원, 이 금액이 장부가액입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을 물어보면 여기 적혀 있는 3,400만 원, 이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3,400만 원.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미지급금 잔액을 물어봤으니 컨트롤 F 미지급금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5,977만 1,200원. 29번 문제도 재무상태표고 선수금 잔액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선수금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435만 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자본금의 금액을 물어봤죠. 컨트롤 F 누르고 자본금 찾으셔도 되고 여기 지금 자본금이 나와 있네요. 지금 답은 2번이겠죠. 회계정보 분석 문제입니다. 31번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찾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서 전기 유동 비율을 구하라고 했죠. 전기에 대한 금액들을 찾을 때는 이 오른쪽에 이 전기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찾아주셔야 되고 먼저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금액은 유동자산. 자, 유동자산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죠. 그래서 적어주시고 3억 3,503만 원. 그리고 유동부채는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겠죠. 8,613만 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억 3,513만 원 나누기 8,603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89점 땡땡땡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389, 즉 2번이 되겠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로 일단 들어가셔서 문제에서 전기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 12 이렇게 검색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전기 금액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영업이익 먼저 구해볼게요. 영업이익은 여기 나와 있네요. 1,847만 원. 그리고 매출액은 3억이네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847만 원 나누기 3억 그리고 곱하기 100 그러면 6점 땡땡땡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1번 6%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